안녕하세요. 저 시스코에 있는 조봉구입니다. 사실 제가 시스코로 옮긴 지 아주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코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지는 않지만, 먼저 명확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스코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그린한 것에 대해서 패션을 많이 가지는 회사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그린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지금 코펜하겐에서 그렇지 않아도 기후협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과 후진국 내지는 특히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탄소 배출을 이 나라 차원에서 줄여나갈 건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과정이 이제부터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과정이 쉬운 과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소 배출을 나라 차원에서 줄인다는 것 자체는 이 산업에 주는 영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 거센 저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토에서 있었던 기후협약에서도 상당히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 설령 나라 차원의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목표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하나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기업 자체가 얼마나 그린해졌는지라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소비자 자체도 그린한 엔터프라이즈에서의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나라에서의 규제 자체가 이 기업이 얼마나 그린한 기업인지에 대해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평가에서 떨어지는 회사는 과거에 파이낸셜한 어떤 규제를 못 맞췄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했던 것처럼, 이런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뒤떨어지는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지금 그러면 각종 인베스터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기업을 그린한 기업으로 보고 어떤 차원에서 이런 기업들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선 노력을 했을 때 내 회사가 좀 더 그린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래서 주로 말씀드린 부분은 그린 엔터프라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많은 투자자들은 하나의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이미 소액 주주를 떠나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들은 이제부터 하나의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과연 이 기업 자체가 얼마나 탄소라든지 환경 규제와 잘 컴플라이언스 되어 있는지, 컴플라이하고 있는지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스코 자체가 지난 한 70일 동안 약 7.4 빌리언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3개의 회사를 저희가 샀는데, 그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팩터 중에 하나는 이 회사가 과연 얼마나 여기서 나오는 제품으로 인해서 다른 소비자나 고객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스코 나름대로는 시스코의 프로덕트 라인 자체가 대단히 환경 친화적인 프로덕트로 가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점점 더 기업들은 이 기업이 전체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탄소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목표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전략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계측하게 되는 것을 점점 더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미 많은 선진 기업들, 보시는 것처럼 GE라든지 테스코, 스카이, 시스코, 그 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선진 기업들은 이미 회사 나름대로 환경과 관련된 비전을 만들고 목표를 세우고 이것들을 점차 매조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우리 회사 자체가 얼마나 환경 친화적인 회사인지를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의 제품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는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 기업이 얼마나 환경 친화적인지라는 것을 소비자들이나 다른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대규모의 투자자들은 기업 환경에 대해서 이 기업이 얼마나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UN Environment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약 220개의 국제 투자 기관들은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요건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절감 목표를 하나의 투자 요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투자자들 자체도 투자로 인한 어떤 리스크를 나름대로 분석하기 전에 앞서서 기업들에게 그런 탄소 배출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지만 탄소 배출이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업은 환경 친화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일단 생각할 때 하나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트입니다만 일반적인 기업, 물론 이제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탄소 배출이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는지는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크게 저희는 4가지 분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한 기업이 탄소 배출하는 것을 100이라고 봤을 때 빌딩이나 오피스 운영에서 배출되는 것이 43 정도로 해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큰 부분이 이제 생산과 물류와 관련된 부분. 세 번째가 직원들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트래블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ICT 해서 정보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탄소 배출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별로도 아마 8% 물론 이제 상당히 많은 기간에 걸쳐서 그렇습니다만 비즈니스 애주 유저로 봤을 때 상당히 적극적인 나라의 경우에는 8% 탄소를 줄이겠다 내지는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컨트리 레벨에서 만일에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타깃이 정해지면 분명히 도시마다의 어떤 탄소 배출에 대한 절감 목표가 세워질 것이고 도시 안에서는 내지는 나라 안에서 봤을 때 대기업별로 기업별로의 어떤 탄소 배출에 대한 얼마나 탄소를 줄이겠는지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도록 아마 요구받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선 내가 각각의 분야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피스나 빌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줄일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의 트래블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탄소를 줄여나갈 것인지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다음에 IT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탄소를 어떤 방법으로 줄여서 우리가 현재 100을 컨숨하고 있는 것을 배출하고 있는 것을 80으로 줄이겠다, 70으로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뒤에서 몇 가지 예에 대해서는 빌딩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다음에 IT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 다음에 트래블과 관련해서 몇 가지 비근한 회사별로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린 엔터프라이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린 엔터프라이즈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운영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이 안에서 기업을 돌아가게 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가장 쉬울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이제 점점 더 많은 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꺼내올 것이고 특히나 저는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왔는데 수출을 저희가 70개국, 80개국이 우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다 나라별로 다른 규제에 부합한 제품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이런 기업들이 갖는 어려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규제가 얼마나 나라별로 강하다고 하더라도 기업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한 매저나 목표를 가지고 운영한다면 이런 나라별 규제는 훨씬 더 쉽게 적응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근하게 나라별로 탄소 배출에 대한 목표가 한 7%, 8%가 되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제가 설명드릴 몇 개의 회사를 보시면은 25% 내지는 우리는 탄소 배출을 50%까지 줄이겠다는 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선 모든 어떤 탄소 배출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고 액션을 취하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러면 일단 그린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이 됐을 때 크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크게 4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지금 투자자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과연 기업이 어떤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이런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나 방법이나 마일스톤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로 하나의 그린 엔터프라이즈가 가져야 되는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업들에게 요구될 것은 우리는 어떻게 그린 전략을 가져가겠다. 어떤 현재의 우리 상태는 어떻고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목표를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 자체가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나라의 모든 규제에 대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일단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큰 리스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항목이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비즈니스의 위험에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이제 비즈니스 애주 유주얼로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부분이고 사실 이제 기존 사업의 어떤 차별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는
굉장히 팬시한 제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부터 점점 더 중요해지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의 하나의 PR로 중요한 메시지로 가져가야 되는 것은 과거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만 우리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지만 우리의 그 소재 자체가 리사이클 프로덕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부터 경쟁사와 차별되는 요소고 우리가 팔고 있는 제품 자체가 얼마나 고객이나 소비자가 그린해지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지라는 부분도 이 회사의 제품을 남들과 차별화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신규 사업 창출과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새로운 오퍼추니티가 생기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 뭐 탄소 크레딧 마일리지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적은 돈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이런 것들이 이 회사의 어떤 이미지나 브랜드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파이낸셜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네 가지의 것들이 외부의 어떤 투자자가 봤을 때 정부가 봤을 때 과연 이 기업이 얼마나 그린해지고 있는지 내지는 그린과 관련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 회사의 그린과 관련된 포지션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네 가지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기업이 좀 더 그린해지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각각 네 가지 부분을 터치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의 그린과 관련된 전략이나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들 우리가 오퍼레이션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 컨섬션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것 우리가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그린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을 것이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로운 어떤 사업 기회가 있느냐 이런 네 가지의 것들을 동시에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따른 플랜을 만들었을 때 이 기업은 진짜 그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테스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이제 리테일 채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리테일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테스코 같은 경우는 컴퍼니 와이드하게 우리는 50%의 어떤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너지 효율을 노리겠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목표를 세웠었죠. 그렇게 하고서 전체적으로 테스코의 하나의 리테일 매장이 전체 테스코라는 하나의 기업에서 배출하는 탄소의 70%를 배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리테일 매장에서 어느 부분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빌딩 아퍼레이션이나 매장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이 굉장히 컸었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부분은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와 같은 그런 공조 시설에서 상당히 많은 전기가 소모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테스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범 리테일 스토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전기를 컨슘하는 모든 디바이스에다가 이 전기 컨섬션을 매조할 수 있고 이것을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같으면 온 오프였다면 이것을 현재 100에서 온 상태가 100이었다면 이것을 90, 80, 70으로 조절할 수 있는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을 붙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디바이스에 대한 투자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미케니즘을 만들고 여기서 올라오는 에너지 컨섬션에 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면서 운영을 한 결과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세이빙을 이 그린샵에서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샵의 경우에는 실제로 매출 자체가 11%가 늘었고 그 다음에 판매 공간이 17%나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에너지 컨섬션은 똑같은 상태에 유지하면서 매출을 늘릴 수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델 샵을 계속적으로 지금 롤아웃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 과정에서 한 400만 파운드 정도가 투자된 것을 약 1년 반 후에 회수할 수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모니터링을 우리가 얼마나 컨슘을 하고 있는지 아는 순간에 사실은 세이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떠오릅니다. 물론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를 아는 순간에 이미디어트하게 10% 정도의 절감은 금방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거든요. 시스코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또 패셔니트합니다. 시스코는 존 체인버스가 이미 몇 년 전에 2012년까지 회사가 전 글로벌하게 배출하는 탄소를 25% 줄이겠다라는 커미트먼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글로벌하게 에코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리저널하게 에코보드가 있어서 여기에서 각 나라별로 우리가 탄소 배출하는 것을 어떻게 줄이고 있는지를 월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보고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오늘 매월 이틀 정도 이번 달은 12월 9일하고 10일인데 노 프린팅 데이 해서 저희가 프린팅을 가능한 자제하는 날인데 오늘 제가 프린트를 하는 좀 불운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프린팅을 자제하도록 이틀씩을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날이 지나고 나면 바로 이미디어트하게 다음 주에 각 나라별로 각 층별로 프린팅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리포트가 나와서 글로벌리 롤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구매해서 활용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전화기가 보면 시스코 전화기 굉장히 못생긴 편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 재생된 플라스틱을 사용해가지고 저희들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아포레이션과 관련된 사무실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많은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컨트롤러들을 넣어서 직접적으로 에너지 세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상당히 많은 건물이 있는데 각각의 건물에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글로벌하게 산호세에 앉아서 지금 각 빌딩별로, 층별로, 부서별로 에너지 컨섬 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한 층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디션이 돌아가지고 지금 온도가 22도인데 한 층은 18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본사에서 온도를 22도로 세팅을 해가지고 에어컨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파격적으로 에너지 컨트롤을 글로벌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린 시스코 프로덕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저희가 또 저탄소 도시를 만드는데 상당히 투자를 해서 암스테르담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심지어 서울도 하나의 파일럿 도시라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저희가 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 안에서도 저희가 자전거로 출근할 수 있는 날을 만든다든지 자전거를 파킹할 수 있는 곳을 한다든지, 저희 시스코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직원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12,000시간 정도를 그린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투자들을 저희가 하도록 요구받고 있고, 저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보고가 됨으로써 저희가 어느 정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는지가 항상 모니터링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여기 위에 간략하게 있습니다만 시스코가 굉장히 탄소 배출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트래블입니다. 저희가 연간 트래블에 썼던 돈이 거의 빌리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 매년 10% 그 다음에 20%씩 트래블 코스트,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자체를 적게 책정하고 저희 사내의 모든 것을 화상회의를 하도록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9년 같은 경우에 거의 전전해 대비 한 70-80% 정도의 트래블 코스트를 줄이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저희가 지금 텔레프레젠스라는 걸로 대체했죠. 그래서 약 640개 지역에 텔레프레젠스를 깔아가지고 한 60% 정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부분의 회의가 다 텔레프레젠스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만 트래블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세이빙,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해외 출장이 하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이혼의 사유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지금 세일즈 조직이 아닌 내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플렉서블 워킹 아워를 해서 일주일 하루 정도는 사내 근무를 해라, 나라별로 타겟을 내려줘서 소드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 플렉서블 워킹 아워의 대상이 될 것이냐라고 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능한 모든 활동들을 함으로써 이 기업 자체에 결국은 저희가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 시스코라는 어떤 기업의 이미지라는 것 자체를 상당히 그린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기업들도 지금 아마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기업들이 해야 되는 하나의 당면 과제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테스코처럼 한 50% 정도의 어그레시브한 목표로 갈 것이냐, 25%로 갈 것이냐, 30%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이, 계측하고 있느냐,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이 있느냐, 이것을 계속 보면서 액션을 취하는 회의체가 있느냐, 이런 몇 가지의 아주 기본적인 팩트 자체가 외부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은 1차적으로 그린화되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하나의 기업이 봤을 때 네 가지 분야에서 크게 탄소 배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하나의 빌딩이라든지 오피스 차원에서 어떻게 탄소 배출이 되는지를 좀 더 브레이크다운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빌딩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까 테스코와 마찬가지로 공조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58% 정도 탄소가 배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IT 장비가 25%. 사실 IT 장비라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점점 더 IT라는 것이 복잡해지고 데이터 볼륨이 커지고 성능이 커지기 때문에 IT 장비로 인한 에너지 컨섬션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물론 IT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이 훨씬 더 로우 에너지 컨섬션의 어떤 디바이스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 것과 이제 맥락은 같이 하겠죠.
일단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서 뭐 기타 운영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것이 이 공조 관련된 부분이다. 그 다음에 IT다, 조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크게 이 전체 기업의 아까 약 48%에서 50% 정도가 이 빌딩에서 일어나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나의 빌딩이나 오피스에서의 어떤 에너지 컨섬션을 줄이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쓰여지고 있는지를 알면은 누구든지 10%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TV도 다 꽂혀져 있고 다리미도 꽂아놓고 뭐 여러 가지 냉난방기도 꽂혀 있는 상태인데 그것만 뺨으로써도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사실 거기서부터 액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선 수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미터링이 이제 따라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빌딩 안에서든지 사무실 안에서도 작은 어떤 미터에 의해서 에너지 컨섬션이 일어나는 것들을 일단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분석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액션,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팔로우업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최적화할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들이 계획되고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시스코나 테스코나 GE라든지 이미 앞서가는 여러 회사들은 이 관련된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물론 굉장히 정교하게 데이터를 모을 수 있으면 테스코 같이 각각의 디바이스에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무실별로, 부서별로, 층별로라도 모니터링을 시작함으로써 이 액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도시를 만들 때 가장 주정부에서 먼저 했던 것은 카운티별로의 쓰레기 배출량을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운티에서 온 쓰레기가 몇 트럭이 이번에 들어왔는지를 측정을 하면은 이 쓰레기 배출량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것들을 측정을 하기 시작해서 웹사이트에 카운티별로의 어떤 쓰레기 배출량을 게시를 하고 데일리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쓰레기 배출이 적은 카운티는 일시적으로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적은 돈이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주민들이 어떤 쓰레기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액션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측정되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니지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일단은 측정 가능한 수준의 레벨로 우리가 관리 지표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익스큐션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총무부서나 일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CEO가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이 회사의 비전 안으로 넣고 회사의 전략적인 목표 안으로도 이 개수화를 시킨 KPI나 타겟 수치를 넣은 다음에 익스큐션을 해야지만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죠. 리스본 대학이나 마드리드의 여러 가지 대형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쉽습니다. 과거에 신축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에 훨씬 더 어렵겠죠. 요새는 대부분의 어떤 IT 장비 자체가 전부 인터넷에 꽂히는 추세고 인터넷에서 모든 전기적인 장치를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공서라든지 대학의 경우에는 심지어 전화기라는 디바이스를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책상에 앉는 순간에 우리는 보통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 층에 대한 불을 켰는데 자기 자리에 앉는 순간에 주변에 한 4개 정도의 불이 들어오게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라이팅이 되게 하는 그런 환경부터 해서 내가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에어컨의 온도 조절 자체도 어떤 부서장의 전화기 안에서 온도를 조절하면 바로 이 층의 온도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주 자주 위클리, 먼틀리로 여러분 층에서 여러분 부서에서 에너지 컨섬션이 얼마나 됐고 다른 부서 대비 많은지 적은지를 비교해 줌으로써 사실 이런 부분에 이런 기업의 이런 학교와 관공서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 컨섬션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저희 레슨스 런던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고 데이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을 하면은 처음부터 들어가기 힘든 거고 어느 정도 상위 레벨에서라도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기 시작함으로써 점점 구체적으로 내려갈 수 있어지는 겁니다. 여기 하나의 예를 보시면 한 5,000명 직원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어떤 빌딩 컨트롤 환경으로 간다면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연간 한 20만 그루 정도의 나무를 우리가 심은 것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들이 지금 이미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하는 액션들이 나무와 그다음 탄소 배출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측정 가능한 계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매핑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그 탄소 배출을 줄였는지를 끌고 나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혹시 여담입니다만 인간이 저희가 숨을 쉼으로써 탄소를 배출하는데 인간이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몇 그루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11그루가 11그루인가? 100그루가? 아무튼 상당히 많은 나무가 11그루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계속, 죄송합니다. 110그루인데, 110그루의 나무를 매년 심어가면서 평생을 사는 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우리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숨 쉬는 걸 줄여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실제로 기업체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은 저희가 분명히 컨트롤해 나감으로써 줄일 수 있는 룸들이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만 과거의 건물이나 과거의 이퀴프먼트는 사실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라별로 내지는 지역별로 회사별로 하나의 타깃이 설정되면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우리가 똑같이 8%, 20%라고 주기 굉장히 어려울 경우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은 10%, 이제 새로 만드는 부서, 새로 짓는 건물은 한 30%, 40%의 타겟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 땐 적극적인 타겟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마트 워크는 하나의 트래블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암스테르담에서 실제로 그 아이디어 자체가 시작한 건데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트래블 자체가 출퇴근을 위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오는 아이디어는 하나의 스마트 워크센터 같은 부분인데 보시면은 스마트 워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국민, 그 다음에 기업, 정부가 하나의 혼연일체 윈윈윈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모델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가 아마 이걸 파일럿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분당과 서울 사이에 있는 하나의 공간에다가 사무실과 똑같은 공간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큰 공간에 사무실을 놓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 스마트 워크센터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성들이 있는데 일단 모바일 근무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미팅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원격 회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랜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서울의 도심 삼성동까지 여의도까지 제가 분당에 살면서 강북까지 갈 게 아니라 성남시청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은 스마트 워크센터에 가서 컴퓨터를 연결하는 순간 사무실과 연결이 되고 내가 일을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과거 하루에 70km, 80km 이동하던 것을 이제 5km, 10km로 줄이자는 거고 암스테르담에 여기 뒤에 보시면 암스테르담의 경우에 보시면은 이 스마트 워크센터라는 곳 밑에는 타가소도 놓고 유치원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탁소도 만들어 가지고 애를 키우는 엄마가 와가지고 애를 맡기고 위층에서 일을 하고 낮에는 수유를 하고 그 다음에 세탁을 해서 퇴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부 주도형, 기업 주도형 이런 것들이 있었고 과거에는 도시 주도형으로 가다가 이제는 하나의 네이션와이드한 컨트롤 센터가 이런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산과 분당에 이러한 스마트 워크센터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 쪽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막 모빌라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먼 일은 아닌데 다만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법의 규제로 인해서 파트타임 내지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렉서빌리티가 아마 요구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개인의 어떤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이곳에서 일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기업 간의 어떤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과 정부와 개인 3자 간의 어떤 어그리먼트가 하나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ICT, 다시 말하면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탄소 배출률이 하나의 기업에서 2% 내지는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데이터의 볼륨 자체가 과거에는 데이터 중심에서 인포메이션에서 동영상으로 옮겨가면서 엄청나게 데이터의 볼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5년마다 10배씩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T 기기로 인한 전력 소비가 2006년 대비 2025년, 다시 말해 20년이 지나면 한 10배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비즈니스 애즈 유저의 현재의 IT 컨섬을 하는 디바이스를 전제로 한 겁니다만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IT로 인한 에너지 컨섬션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IT 중에서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차지하는 그 에너지 컨섬션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시중에 여러 가지 아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어떤 데이터 센터라든지 IT 환경에 대해서는 과연 이 제품이 얼마나 그린에 컴플라이언트한지, 에너지 컨섬션이 과거 제품 대비 얼마나 좋은 건지 라는 것들을 면밀히 따지심으로써 2, 3년 후에 어떤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부 규제로 인해서 우리 제품을 교체해야 되는 사건이 아마 막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기업에 속해 있든지 간에 이 환경과 관련된 규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의 주식 가격이라든지 회사의 기업 가치라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인베스트가 보는 시각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기업이 그린과 관련된 마일스톤을 가지고 있는지, 전략이 있는지, 플랜이 뭔지, 목표가 뭔지, 이것을 익스큐션 하고 있는지, 이걸 리뷰하는 보드가 있는지 라는 아주 기본적인 팩트 자체가 일단 그 판단 요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업 그 각각에 있어서 비전과 목표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들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3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즐기셨길 바라고요. 나중에 또 뭐 Q&A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